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워치 쪽으로 보면은 지난주에도 그 현금 포지션이 한 2.6 정도 나왔고요. 뭐 전월 대비 5.6% 정도 떨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금주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뭐 마켓워치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금 포지션은 굉장히 나이스하다. 그래서 전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뭐 2%대, 5%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갖다가 떠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AI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흔히들 이슈화되고 있는 뭐 세린 메이 뭐 이런 것들 5월에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그게 여전히 뭐 시저널 같은 측면에서 5월 달은 다소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우리 데이터 근거한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켓워치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감성적이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통계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마켓워치 쪽에서는 현재 포지션이 현금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쪽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금융시장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제너럴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자재는 파란색에 이제 놓여 있지만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쪽이 니치 쪽이 이제 파란색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니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쪽에 대한 리스크들이 은행 쪽에 전이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니치가 조금 회복되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채권은 뭐 여전히 동일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시그널로 보면은 일단 부동산 쪽에서 조금은 다른 지난주하고 좀 다른 신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산업 섹터별 어떤 시그널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좌우 쪽에 좀 포진되어 있다. 좌우 쪽에 포진됐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 이게 위험자산이냐 성장주냐 중소형주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으면은 굉장히 시장이 좋구나 라는 쪽으로 우리가 반면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안전자산이나 가치주, 대형주, 뭐 전통산업을 갖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은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뭐 중앙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정중앙에서 조금은 위험자산 쪽으로 가지고 가는 방향이 보여주고 있고, 성장주를 보여주면서 대형주를 사라, 또 첨단산업을 갖다가 하면서 선진국을 사라 해서 약간은 바벨적인 측면, 위험자산도 니네가 가져가야 되겠지만 안전자산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그래서 시장은 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 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도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을 갖다가 하나로 표현해내는 어떤 하나의 핵심 단어가 아닌가라고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또 김종현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적인 측면을 산업 섹터별 시그널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모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가끔 혹시라도 혼재 약간 좀 이제 어려워하시거나 약간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 부동산 시그널은 이게 마켓워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그리고 이제 그쪽에 조금 더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고,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과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시그널이라는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거래 가능한 그러니까 상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종목될 수도 있고 ETF 될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 원자재, 가상자산, 채권, 부동산 모두 다 주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건물을 매매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니츠를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상품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물로 움직여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실물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혹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 다른 얘기죠.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그 전월 대비해서 가격대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걸 보고서 또 이제 그런 걸로 착각하실까봐 혹시라도 또 그래서 그런 부분
분들은 아니라는 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온전히 주식과 관련된 주식의 어떤 ETF라든지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서 금융시장 시그널들을 나오는 거다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예. 또 최근에 또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SG 사태였던 CFD 그런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세린메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세린메이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떠나라 네,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 노브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세린메이 쪽 같은 것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같은 쪽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RNN 기법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AI를 돌려봤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린메이 그리고 NGOA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다 떠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진짜 5월에 팔고 떠나는 게 과연 맞았나라는 것들을 한번 1982년서부터 S&P 500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S&P 500 2020년 이후에 S&P 500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한번 그 AI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5월서부터 그 10월까지 그러니까 5월에 왜 팔고 떠나라라고 했냐라는 것들이 사람의 어떤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금융 선진국이 영국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5월서부터 8월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덥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괜히 일하지 말고 네네. 너네들이 5월에 그냥 이제 주식 떠나고 가을 경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 또 승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경기들이 많은데 가을 정도에는 다시 이제 또 들어와서 뭐 즐겨라라는 측면에서 그죠. 5월에 팔고 10월경에 이제 들어와라라는 것들이 세린메이의 어떤 가장 그 격언 그렇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국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제 넘어가겠지 1950년, 197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도 여전히 좀 비슷한 거죠. 어차피 같은 성향의 유럽이나 그 미국이나 같은 성향이다 보니까는 미국도 여름 휴가 시즌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5월에 떠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다소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AI 쪽에서의 어떤 패턴 분석들을 갖다가 1982년서부터 주르륵 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 올라갔다가 5월서부터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월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5월달서부터 시작해 빠져갖고 거의 한 6월 중순까지 S&P 500은 빠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8월달 조금 더 올라갔다가 9월달에 다시 올라갔다가 쭉 빠져갖고 10월달까지 다시 빠져가는 있던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식시장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팀장님도 많이 그 이쪽 주식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1월 효과다. 그 다음에 뭐 산타 랠리다. 썸머 랠리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한 할로윈 효과다. 뭐 마크 트레인 효과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또 맞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5월 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중순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RNN 기법을 돌려버리면 진짜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회복됐다가 우리가 정말 썸머 랠리 이렇게 한 7월달 후반서부터 8월달 넘어가서 또 일부 여기 썸머 랠리가 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마크 트레인 효과라고 마크 트레인이라는 저수에 통해서 10월달은 주시장이 굉장히 안 좋구나. 그래서 또 주르륵 빠지는 그런 다음에 또 산타크로스 랠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5월달 랠리라는 것들이 5월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5월서부터 한 10월경까지 오히려 이럴 때는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5월 랠리 그 세린메이 앤 고웨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오히려 반면으로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5월서부터 10까지는 10월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는 11월 이후서부터 내년 4월까지는 또 굉장히 좋은 주식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또 산타크로스 랠리라든가 우리가 할로윈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S&P 500만 나타났던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 코스피에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하고 S&P 500하고의 어떤 그 시즈널리티의 어떤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 1982년서부터 보면은 4월 달에 고점이 주르륵 갔는데 이제 이게 2010년 이후에는 조금의 그림은 좀 다르다. 다만 큰 그림 상태에서 5월의 효과는 있구나. 세린메이 효과는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또 아까 마크 트레인 효과들도 좀 나타나고 또 산타크로스 랠리 같은 게 나타나는 거고
2020년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어떤 효과도 여전히 5월의 어떤 효과는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5월과 10월 부분들이 어떤 주가가 좀 저조한 부분들 나타나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은 정말 맞구나. 네네. 그래서 뭐 우리도 이게 전체를 표방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지수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5월, 6월 달 정도는 지수는 어쨌든 조금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다만 그 안에도 S&P도 500이고 너스셀 2,000, 3,000 있듯이 종목은 3,000개, 그 다음에 대형주도 500개 이상 있다. 그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안에서도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들 종목별로는 전혀 다른 또 흐름이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냥 큰 그림 상태에서는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다만 그런 건데서 개별 종목별로는 다른 양상의 흐름들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 5월 효과가 세린메이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각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5월 3일, 5월 4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이제 5월 4일 날 다음에 이제 금리를 갖다 뭐 0.25 시장에서 0.25 네네. 하락하는 것들이 한 80% 이상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랑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최근에 세린메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S&P 500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조금은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제 코스피는 앞서 보셨던 S&P 500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다른 부분들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5월달에 푹 떨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년간의 조정도 보이고 뭐 급격히 올라갔다가 조정 보였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효과 자체가 조금은 좀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뭐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은 조금은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5월, 6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서머 랠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그 매수세 유입 부분들이 서머 랠리 부분들을 일으켰다가 한국도 여전히 10월, 11월 달 마크 트레인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빠졌다가 뭐 한국도 크리스마스 랠리 그다음에 연초 효과들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2010년대 이후 또 2020년 이후에도 다소 좀 유사한 양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AI 쪽에서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또 이 패턴 분석들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놓고 봤을 경우에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한번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연도별 수익률 같은 거 주르륵 보시면은 2010년서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여하튼 평균적으로 5월달, 6월달 자체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지 않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은 5월, 6월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5월달에 0.1% 6월달에 0.4% 그래서 5월, 6월달 정도가 좀 다소 좀 빠지고 그 다음에 7, 8월달에 좀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10월달에 좀 빠졌다가 12, 12월달 연말 랠리 일으키면서 네.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난 23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5, 6월달에 조금은 조정을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S&P 500도 뭐 S&P 500은 더욱더 명확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도 2000년서부터 2023년 현재까지 4월달 현재까지 그러니까 5월 이진정으로는 5월달 현재까지 네. 보면은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6월달, 5, 6월달에 가장 뭐 수익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10월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크 트레인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연말 랠리를 보여준 효과.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효과, 크리스마스 랠리. 그래서 뭐 일부 뭐 퀀트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1년 365일 하지 말고 10월, 11월 달에 그죠. 투자해서 4월 달까지 불과 6개월만 투자하더라도 수익은 상당히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5월서부터 10월까지 투자했었을 때는 S&P 500 기준입니다. 네네. 연평균 한 2%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11월서부터 4월까지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보면은 연평균 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네네. 측면이 뭐 우리가 AI를 통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지난 과거 23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월 효과 우리가 그 세린메이 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 심리주의랑은 또 일맥상통하게 맞다. 그래서 여름을 앞두고 일부 지금 휴가 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먼저 네네.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비중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은 다소
보수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 부분들이 5월서부터 10월까지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5월달 시작이 여기고 10월달 마지막 끝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로의 어떤 수익을 갖다가 그러니까 연평균 2%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로지만 5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아니라 5월 이후에 서머랄리 부분들 이렇게 7월달, 8월달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타임 듀레이션을 갖다 타임 어떤 호라이즌을 길게 보고 갈 거냐 짧게 보고 갈 거냐에 따라서 네네. 5월달 6월달 중순까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은 6월 중순 이후서부터 한 8월달, 9월달까지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어떤 개인 투자에서 성향이라든가 어떤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네네. 나는 또 대응하는 전략들은 그죠.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의 세린 메이 정도는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이라든가 데이터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일부 검증은 된 것 같구나, 일부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게 꼭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수적으로 갈수록 역설적으로 시장이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장은 더욱더 집중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안 좋은 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거고 가는 건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 가고 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과연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코스피 1000종목에 코스닥이 2000종목이거든요. 예. 2000종목 전체가 이렇게 3000종목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000종목 전체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가운데서 대부분은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핫한 어떤 섹터가 어디고 핫한 인더스트리, 핫한 종목들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이 5월달, 6월달에는 더욱더 두드러질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네네.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확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갑니다. 그죠. 근데 모두가 손잡고 이렇게. 그렇죠. 네. 손잡고 가는 거죠, 그때는. 네. 근데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오히려 갈론만 간다. 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갈론만 간다는 게 투자하시기엔 더 어렵죠. 왜냐면은 더욱더 센트럴라이즈 되고 집중 포커싱 되다 보니까 이 포커싱 된 쪽에서 벗어나 버리면 네네, 그죠.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포커싱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또 여러분들이 분석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나만의 어떤 투자의 어떤 원칙, 철학들을 갖다가 만드는 작업들이 오히려 5, 6월 달에 이럴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